어, 한동훈은 과연 비대위원장이 되고 싶을까? 이게 제 오늘 의문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될 건지 사실은 계속 말이 많았죠. 그래서 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명 이름이 있었어요. 뭐 김한길, 인요한, 그리고 김병준, 그리고 안대희, 그리고 한동훈 이름이 막 있었는데 막 어제 그저께 갑자기 막 한동훈을 막 띄워주더니 갑자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막 기사가 나와. 어제 같은 경우 머니투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초읽기다. 빠르면 이번 주 결단 가능성. 여권에 따르면 한 장관은 빠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 보도가 나왔어. 근데 한겨레는요 단독으로 아예 확실하게 아예 확정했어. 확정. 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한다. 이번 주에 사표 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은 못하는 거죠. 뭔가 확신이 있는 거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맡길 수도 있다가 아니야. 논의되고 있다. 그게 아니야. 앞에 머니투데이처럼 뭐 초읽기다. 뭐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야. 한겨레가 아예 못을 박았어. 맡기기로 했대요. 그래서 한 장관을 잃으면 이번 주에 사표를 낼 거래요. 이거 언제 보도한 거냐면 어저께 저녁 8시 25분. 어제 저녁 8시 25분에 딱 단정해서 보도한 거. 단정해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나온 기사를 보면 친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상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계는 17일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낙점하고 물밑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수도전에 돌입했대요. 근데 애매한 단서가 있어요. 한 장관이 수락하면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 사퇴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한다는 거죠. 한동훈이 당연히 수락하겠지 뭘. 명목상으로는 수락 어떻게 안 해. 지금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해. 근데 여러분 한겨레가 어저께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맡기로 했어. 딱 단정을 확실하게 단정을 했어. 오늘도 지금 뭐 패널 나와고 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다라고 거의 100%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한겨레 단독이 나올 때 그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무리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못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같이 방송했던 우리 김상진 교수님은 한동훈 될 거라고 했고 저는 한동훈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될까 안 될까? 근데 문제는 사무리에서 이렇게 제가 말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선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어. 사무리를 보고 쓴 것 같아. 뭐라고 했냐면 여당 비상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고른다니 한 장관 개인의 적합성 여부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벌써 3번째 비대위를 꾸리게 된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은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이게 어제 제가 했던 말이기도 하죠. 제가 한동훈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요. 우선 그 본인의 국회의원 출마가 되게 어려워져요. 물론 강남으로 지역구 나오면은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냥 선거운동 안 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그리고 만약 민주당이 병립을 안 가고 연동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그 위성정당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를 안 낼 거란 말이에요. 왜? 비례를 안 내야지 그 위성정당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한동훈은 어떻게?
보통 비대위원장은 비례를 주고, 예전에 김종인도 마찬가지죠. 김종인도 민주당에서 비례 주고 이 비대위원장 한 거 아닙니까? 비례 주고 본인은 전국적인 유세를 다녀야 되는데 지역구 출마하면서 전국 다니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 어저께 김상진 교수님은 뭐 강남 지역구 같은데 주고 안전한 데 주고 지역구 선거는 신경 안 쓰고 선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역구는 잘 모르겠고 한동훈은 비례로 가고 싶은데 비례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다음 총선 같은 경우는 100% 패배가 너무 분명해. 그럼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기가 힘들죠. 그럼 한동훈 후보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이걸 받을까? 그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김기현 왜 추천한 거예요?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강서구청장 선거 저 갖고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 누굽니까? 아니 이거 여론조사 보면 누구냐면은 요인은 윤석열이에요. 용산이라고. 그럼 용산이 책임져야 될 거를 김기현이 책임진 거야. 김기현이. 사실 국민들은 김기현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김기현이 뭘 했는데 잘 몰라. 윤석열이 김태우 사면시켜놓고 꽂아갖고 진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져야 될 게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김기현 너가 문제야 내쫓고 그 자리에 한동훈 갖다 놔? 윤석열의 아바타를? 이거 웃기잖아요. 지금 조선일보도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면 윤석열에게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의 아바타를 갖다 놓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사실은 어제까지는 뭐 거의 한글의 말처럼 100% 한동훈으로 끝났어.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연석회의가 있어요. 연석회의라는 건 뭐냐면 둘 이상의 협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죠.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 모임이 따로 있고 현직은 아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임들이 모여갖고 함께 회의하는 거야. 이게 연석회의야. 그만큼 중요한 회의인 거죠. 원래는 연석회의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그냥 뭐 만장일치처럼 분위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오늘 연석회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물론 연석회의 중에서 뭐 원외 위원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추대하자 한 사람 많이 있어요. 장해찬 같은 새끼들은 한동훈 짱이다 노래를 불렀지. 그런데 만만치 않게 반대 목소리로 나왔다는 거죠. 기사를 보면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고 33명이 나와갖고 발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찬반이 거의 수가 비슷했대요. 일방적이지 않고. 그리고 주로 초선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당협위원장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중진들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는 거죠. 중진들은. 왜? 중진들이 조용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무언의 반대지. 무언의 반대. 아마 TK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영남 부울경 TK 쪽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은요 한동훈 반대할 겁니다. 한동훈이 들어오면 얼마나 또 윤석열 일방적인 공천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기현은 그래도 경선은 시켜줄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한동훈은 노골적으로 그냥 쌍 물갈이 하려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K 의원들은 한동훈이 반갑지 않죠. 당연히. 왜 반갑겠어? 반가울 이유가 없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연석회의 하기 전에 이게 연석회의 제가 알기로는 하기 전인데 연석회의 하고 있는 중간일 수도 있고 기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연석회의 같은 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기사가 뭐냐? 한동훈 입장이 나왔어요. 한동훈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여권 핵심 관계자가 한동훈의 입장인 것처럼 어떤 말이 나왔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 야, 이건 뭐야? 어? 보통은 어떻게 메시지가 나옵니까? 기자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님 지금 비대위원장 선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동훈이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국민이 원한다면, 당원이 원한다면, 지지자들이 원한다면 한번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게 보통 정상이에요. 한동훈은 뭐라고 하냐면 당원과 지지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도 안 하고 입당도 안 할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한동훈이가 나 비대위원장 안 시킬 거야? 야, 나 추대해. 너희들 지금 안에서 이견이 있지. 이견 보이지 마.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필치 단결해가지고 나 똑바로 추대해.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건방지게. 이게 으름장이면 진짜 건방진 거죠. 이 새끼가. 국민의힘을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인데, 응? 전통적인 그 보수 전통적인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밖에서 지금 연석회의 사실은 그 뭡니까 의원총회 끝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원총회는 이미 있었고 이거 모여가지고 현직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다 모여갖고 엄청 크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야 나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 있어? 불만 갖지 마라. 그냥 한 마음으로 추대해라. 좀 그러고 있는 걸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맞다면 얼마나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까? 얼마나. 저는 그런데 이 메시지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 그렇게 안 보였어요. 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였냐면요. 한동훈이가 대놓고 안 한다는 말은 못해. 지금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국힘에서 한동훈 막 다음 총선 이끌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가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볼 때 한동훈이 다음 총선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이 안 되겠어? 한동훈도 지 살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도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도 정치적 야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음 총선은 거의 뭐 전멸이 가까운데 그런 자리에 비대위원장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나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국회의원 정도 하는 걸로 하는 거지. 괜히 비대위원장은요 거의 뭐냐면 독배예요, 독배. 진짜로 안 하는 게 나아. 누가 해도 이렇게 패배하면요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야. 황교안 보세요. 황교안 인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황교안이 마치 보수의 그 탄핵된 박근혜 시대 이후에 보수의 구원자인 것처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패배 망한 다음에 정치에서 그냥 없어 버렸잖아요. 황교안은 다시 성공 못해요. 물론 한동훈은 좀 다르지 그거하고. 지금 여권이기도 하고 다를 수 있지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는데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다. 한동훈 다시 정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얻으면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도 못 되고 다음 총선도 정말 크게 졌다. 그럼 한동훈은 못 나와요. 그거 모를까요, 한동훈이? 전 그래서 한동훈이 이렇게 말한 게 진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싸가지 없이 보이면서 한동훈은 내심 지금 연석회의에서 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제 느낌은 그래요.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는데 입장이 골 때려. 한동훈이다 아니다 그게 없어. 사실은 대통령실 스타일이라면요 얘네들은 되게 무식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만약에 연석회의에서 이견이 있으면 메시지를 주고 남은 애들이죠. 야 한동훈 가야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각이라는 거는
비대위원장 하냐 안 하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아침 상황이 다르고 저녁 상황이 다른 만큼 지금 상황과 여러 가지로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면서 아니 어디까지는 거의 뭐 한동훈으로 정해진 게 분명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100%는 아닌 거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일 가면은 결과 나오겠지. 그럼 내일 가갖고 아유 씨 사물이 그렇지 꼭 아는 척 하더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지금 분위기는 다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용산, 용심, 용산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이 있나? 지금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것만. 제가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한동훈은 하고 싶을까? 하고 싶을까? 만약에 지금 아무 문제도 없고 단순히 그냥 다음 총선이 국민의힘이 어려울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할 수도 있어. 한번 승부해보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있어요. 김건희 특검. 한동훈 잘난 척하고 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새끼가 최근에 김건희 특검 물어보니까 아니 명품 수수 가방 수수 이거 물어보니까 뭐래요?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 되면요 그렇게 못해요. 야, 아침마다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자들이 안 물어보겠습니까? 명품 가방 수수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동훈이 결단 내려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야? 통과시킬 거야 말 거야? 그런 것들. 국회에서 의결할 거 아닙니까? 의결할 때 한동훈 그거 통과할 거야 안 할 거야? 혹은 윤석열이 그거 거부했어. 그래서 제의 요구했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아이 받을 수 없지 해서 부결시킬 거야? 할 거야. 한동훈이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만약에 김건희여서 김건희 보호해야지 그러는 순간 이 새끼 뭐야?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범죄 뭐 방탄이니 뭐니 그런 지랄 했는데 치가 나서가지고 형수님 방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딜레마. 이거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동훈이 말 너무 잘한다고 멋있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보수에 많이 있지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로 이제 실수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한동훈 지금은 저 보수 안에서 인기가 많을지 몰라요. 그 지들끼리 결집할 때 도움이 되겠지. 중도에서는 안 통합니다. 근데 지들끼리 결집이 되는데 한동훈 같은 애들 이게 말싸움하게 좋아하는 것들 즉흥적으로 하는 애들은요 분명히 또 말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가 쌓아 올린 것들 이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한 방에. 전 그래서 한동훈 입장은 비대위원장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 비대위원장 안 한다고 하면은 저 새끼 피해가는 거야? 그렇게 욕먹는 거죠.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김건희한테. 야, 너도 목숨을 걸어야지. 근데 얍삽하게 빠져나가려 그래?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말은 못해. 그래서 본인이 막 하고 싶은 것처럼 또 열심히 할게. 그런 것처럼 은근히 보이면서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은 지금 쓸 카드가 아니다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세우지 않는 거. 한동훈 입장에서는요 비대위원장 안 하고 공동선대위원장도 하는 걸 좋아하겠지. 왜? 선거 져도 공동선대위원장은요 책임이 별로 없어요. 대단한 거라고. 비대위원장이 크지. 그래서 한동훈은 나 부담되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면서 그냥 분위기를 뭐 너희들이 원하면 안 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원하지 않다고 좀 해줘.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될까 안 될까 한동훈이. 잘은 모르죠. 모르는데 저는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거 아니야. 법무부 장관 사임하고 그 자리 비워놓고 그냥 비대위로 오겠다는 거 아니야.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야, 이게 뭐야? 물론 당에서 국회의원 출신들이 국무위원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무리하게? 응? 정상이 아닌데 그리고 한동훈이 뭐라고 제가 정치를 알아? 참 이상해.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당한테는 한동훈이 되는 게 최고의 카드죠. 최고의 카드. 그래서 제가 좀 뭐라 할까 걱정이 돼요. 내가 괜히 한동훈 안 될 거라고 되면 안 된다고 어제 방송해가지고 한동훈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한동훈 돼야 돼요. 한동훈 되는 게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꼭 돼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또 괜히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안 되면 나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송을 제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은 절대로 비대위원장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제 입장입니다. 내일 대보면 알겠죠. 뭐.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이렇게 애매하게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83일차 사물이었고요. 내일 또 84일차 이어갈 텐데 이렇게 하루하루 갈수록 아주 많은 분들이 가슴이 두근거리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제가 100일을 딱 채우는 순간 한 분도 예외 없이 저한테 1,000원씩 강제 시청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냥 하는 거죠. 왜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100일을 이를 악물고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주주인데 주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ING 운영을 맡긴 CEO고 여러분들은 주주 아닙니까? 주주로서 제가 또 100일을 쉬지 않고 방송을 하면 그래 열심히 일했어 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1,000원씩 여러분들 강제 시청료 납부를 해 주시라고 제가 믿고요. 오늘은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 시청료. 오늘 방송 보시고 부족했지만 여러분들 사물이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시청료와 월세 특기로 함께 해줄 때 사물이가 정말 큰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참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저금을 하셔야 됩니다. 100일날 1,000원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